네, 오늘 참 웃음이 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물론 뭐 지수로 봤을 때, 수치로만 봤을 때 코스피가 폭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2,300 밑에도 장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기 마련인데, 근데 이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니 오늘 우주항공, 방산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 오르고 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재료 소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번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쭉 밀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장 상승하는 이유를 좀 보자니 무엇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오르는 걸까요? 결국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방비가 계속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2월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어느 정도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하다 보니 이런 방산주에 대한 뭐 수출 기대와 실제로 수출도 됐고 그런 부분들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요 최근에도 저 핀란드나 이제 스웨덴 쪽으로 나토 가입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만큼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계속 이제 그런 위기 속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남중국해,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대만까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조금 위기 의식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미국이 왜 천조국으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국방비가 천조라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가 국방비가 계속 증액하다 보니 계속 흐름들이 이러면 계속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방력이 그 예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할 때 방산주가 올라서 약간 해지 역할까지 했고 여기에 최근에 국내 기술로서 또 발사가 성공됐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제가 딱 마침 방송을 하면서 방산주를 눈여겨보다가 사고 싶을 때 관심 종목에 한번 몇 가지 넣어봤어요. 뭐 대표적으로 파세코, 한국항공우주 넣어봤는데 오늘 계산을 보니까 제가 그때 샀으면은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산주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봐야 될 타이밍이 있을까요? 왜냐면 러우 전쟁도 이미 새로운 뉴스가 아니죠. 그리고 발사도 끝났죠. 어떻게 이제 뭘 봐야 돼요? 이제부터 봐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 냉전 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을 겪어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오히려 국가들은 오히려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증액시켰다는 거는 첨단 무기나 전투기나 이런 무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냥 전범 국가였던 독일마저도 GDP의 2% 이상 하는 이미 국방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최근에 이제 수출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그만큼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 수출의 대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쪽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필리핀이나 수출 기대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나기 전 사이에 흐름이 더 세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년까지는 좀 볼 수 있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분쟁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의 국방부 증액,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여기 더불어서 우리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국내 방산주들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뭐 러우 전쟁 우리가 그에 바로 수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올랐던 거는 수출에 대한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그 기대가 마침 그 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인데 K방산 역대급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올해 1월, 2월, 3월에 대형 계약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1월에도 LIG 넥스원이랑 이제 하나 시스템이랑 해서 결국 4조 원에 대한 그 아랍에미리트 천궁투 수출을 기록을 했고요. 2월 달에도 하나 디펜스가 이제 이집트의 그런 이제 K9 패키지 수출을 약 2조 원 정도 수출을 했고 3월에도 하나가 사우디 쪽으로 해서 1조에 대한 수출을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만약 기대감으로 했다면 방산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 자체가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항우, 뭐 자주포나 전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뭐 이라크나 여러 나라들에게 수출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히려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최근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이 종목들은 상승하거나 버텼던 것들이 많잖아요. 네. 다시 시장이 제 수준까지 회복하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시장에서는, 그런 불장에서는 방산주가 소외받을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이들도 아니면 실적으로 이제 보니까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방산주가 한번 세게 크게 올랐던 시기가 2013년에서 15년쯤에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때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군 복무 기간을 단축을 시켰고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 방산주에 관심이 컸었는데 그 당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5배 정도, 3배 정도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가 2월부터 이 정도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략 아직 2배 정도 그 근처까지 오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보다 지금 자체가 오히려 전 세계가 그런 무기 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는 실적 자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매수 적기가 꾸준히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이 된다고 해서 뭐 이벤트 소멸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이 오히려 이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그 무기에 대한 수입이 오히려 더 수요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 좀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요. 오늘 방산주들이 오르는 게 큐브 위성 교신 성공 그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로 인해서 한국항공우주도 이 시장 안에서 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다시 한번 이제 재료가 끝났고 1파동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방산주들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혹은 제가 딱 사고 싶은 타이밍에 샀다면 지금 엄청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구간 다시 좀 비중을 늘리면서 단가를 낮춰도 될 만한 그런 시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또 보람에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부터는 그동안 올라왔던 흐름들이 기대감과 뭐 전반적인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면은 현재는 내년부터는 실적이 얼마만큼 찍히냐에 따라서 좀 업종이 종목별로 좀 차별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가능을 했을 때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나 콜롬비아나 지금 여러 나라들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나와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자체에 대한 부분이 꼭 누리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제트기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수출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작은 종목보다는 제가 큰 종목으로 좀 했을 때는 좀 길게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만약에 올해 정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까지는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중장기 입장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 나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면 현재도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방산주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던 게 퍼스텍이 있었고요. 네. 스페코도 있었고 뭐 한일단조 여기에 좀 크게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또 인텔리안테크, 뭐 AP에서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좀 몸집이 작은 종목이었는데 이들이 최근 시장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형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탑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제 고향이 근처가 또 그쪽이 사천 쪽에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거 그런 저랑 상관은 고향 없는데 나오네요. 네. 사실 실제로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콜롬비아나 이제 말레이시아나 그쪽으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이벤트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이미 날개에 대한 기체 부품 자체가 지금 이제 리오포닝이 되면서 2040년까지 연간 4만 대에 대한 만들 거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측면 플러스 이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 이렇게까지 감안을 했을 때 성장성이 다른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지금은 어때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빠진 듯이 지금 업종에 대한 수급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흐름들이 한 번은 순환매가 한 번 일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근에 조만간 있을 누리호 다음으로 있을 올해 이번 달 그 발사에 대한 이벤트가 소멸됐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산주들의 상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하루 이슈, 최근의 이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희는 더 멀리 보겠습니다. 더 길게 봐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